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익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야기 부르신 제보자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베트남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93년생 남성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현재 저는 예비 아내와 혼인신고 중이며 1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연은 제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진짜 속마음과 예비 아내와 교제한 지 단 2달 만에 혼인신고를 결정한 이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제 이야기를 풀어보면서 정보 공유 목적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마지막이 먼저 국결을 준비한 선배로서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25살에 첫연애를 시작했었고 지금 나이까지 총 8번의 연애를 해보았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갑질과 주변 사람과의 비교, 평균 키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아 싫다 등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지내던 여사친과 트러블이 있어 그 여사친에게 싫은 말 할 말이 했다고 연락을 끊어버린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국내에서는 도저히 개념 있는 여자를 만나는 건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여러 유튜버들의 시청자 썰을 들어보았는데 이게 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고 거기서 국내오는 위험한 것 같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펄판, 스탑널커, 도축, 퐁퐁, 설거지론 등등 수많은 롤입니다. 그러던 도중 저의 고용주님께서 러시아 여성분과 결혼하여 아기까지 생기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신다는 생각이 들어 작년 12월에 저도 국제결혼을 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으며 일을 하면서 한배 부부이신 분들과 자주 마주치다 보니 그분들과도 정말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첫 번째 썰에서 말씀드린 국제결혼을 결심한 4달간 베트남 여성에 대해 알아보는 와중에 생활력이 정말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는 어떤지 마주치는 베트남 신부 분들께 도움도 얻으면서 총 4달간 제대로 칼을 갈면서 국제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5월달에 예비 아내를 알게 되었고 만난 지 3시간도 안 되어 교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아내와 2달 만에 혼인신고를 결정한 이유는 예비 아내의 집에 처음 갔을 때 귀민 대접을 해주셨고 가족 간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올 때마다 항상 예비 자모님께서 자동차로 저를 픽업해 주셨으며 제가 공항 입국을 했을 때 공항까지 만원 나와주셨고 귀국할 때도 공항까지 태워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서로 데이트를 하면서 알아가는 과정 중에 예비 아내가 저의 돈을 걱정해주고 데이트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간다고 저에게 말을 하고선 식사값을 자신이 계산하기도 했고 항상 저를 먼저 리드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여성분들과의 정반대인 너무 다른 모습에 이 여자와 결혼 전제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돈, 집, 자동차가 모두 필요 없고 저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여자다 싶은 생각이 들었기에 혼인신고를 먼저 결정했습니다. 예비 처갓집에 가서 어른분들께 말씀드리니 저에게 우리 집을 도와주는 건 전혀 필요 없고 금전적으로 요구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장 행복한 건 내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딸만 행복하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혼인증명서에 서명만 하면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가 끝난 상황이고 저희는 양국의 혼인신고가 완전히 끝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을 때 결혼하기 전 아기를 먼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 아내에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그 부부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아기를 먼저 만들고 싶다 라고 하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며 제가 가든 어디든 항상 저를 믿고 따라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 안 힘들게 나도 같이 돈을 벌어서 남편인 저를 도와줄 거라며 아기는 어머니께서 돌봐주실 거라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전화 믿고 오겠다는 예비 아내 덕분에 유부남이라는 책임감이 생겼으며 1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저와 10개월간의 여정을 끝낸 뒤 한국에 들어와 저와 같이 살 예비 아내를 위해 기초를 튼튼히 다져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국제결혼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 여성분을 만나고 싶으시면 기간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출국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른 유튜버분들의 댓글을 보면 한 달 이상 살기 아니면 답 없다. 지인에게 소개받아서 만나고 싶은데 지인이 없다. 백수가 아닌 이상 직장인 되는 도저히 답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며칠이든 간에 일정을 잡아 무조건 출국부터 하세요. 베트남은 가깝기 때문에 짧은 일정으로 다녀오기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1박 2일의 짧은 일정으로 예비 아내를 만나 현재 결혼 준비 중입니다.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절대 쉽게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엄청난 정성을 들이셔야 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해외에 정말 많이 나가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나가는 돈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제결혼을 결심하셨다면 어느 나라 여성분이든 간에 한국에 데려오기만 한다고 절대 끝이 아니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신경 쓰셔야 하며 그동안은 혼자 먹여 살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 하나만 믿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외국으로 왔기 때문에 아내분께 정말 잘 대해주세요. 제 주위에 있는 국제 부부들의 공통된 대답이었습니다. 아내 나라에 대한 문화도 이해하시고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한국 생활이 정될 때까진 꼭 칼퇴근을 하셔서 일찍 집에 들어가시고 회식 같은 어쩔 수 없는 자리가 아닌 이상 절대 지인분들을 만나고 술 드시고 늦게 들어가지 마세요. 만약 국제결혼을 결심하셨다면 이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실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걸 숙지하지 못해 여자가 도망가거나 이혼한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끝으로 베트남 여성도 점점 한국 여성화 되어 간다는 말이 정말 많던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어른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에 초대하면 바로 가보세요. 제목은 베트남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93년생 한국 남자 이야기라고 꼭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일단 이분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이분은 이제 여기 나와있죠. 93년생 한국 나이 32살이고 올해 한 봄 정도 될 때 이제 베트남에 직접 가가지고 여자를 만났어요. 베트남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외모가 좀 많이 달라요. 좀 달라가지고 이분은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현지에서 여성과 직접 대면하고 이제 만남을 가진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보면 베트남 국제결혼이 현지에서 만남을 가지는 케이스, 두 번째는 업체를 껴서 이제 돈을 주고 만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은 전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후자의 사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제결혼 이제 돈 주고 이제 업체 껴가지고 하는 거, 네. 그것도 다뤄드렸었죠. 이분은 앞전에 썰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분도 이 사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부터 국제결혼 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자, 여자분들이 이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한국에서 여자를 만났어요. 많이 만났고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 느낀 게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결혼까지 가기엔 무리 있다.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서 굳이 내가 왜 한국 땅에서 여자분들 비위 맞춰가면서 연애 결혼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국제결혼으로 이제 턴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요즘에 이런 남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좀 능력이 되고 밥벌이가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국제결혼도 알아야 되는 게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국제결혼도 남자가 능력이나 어떤 외모 관리 조건이 돼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게 되니까 하는 거예요. 네, 되니까. 그냥 맘먹으면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도 신사숙고 해가지고 국제결혼을 했다. 이분
이제 일하시는 지역에 국제결혼 하신 분이 많으신가 봐요. 이분은 이제 고용주라고 하면 사장님이죠. 사장님은 이제 러시아 분하고 국제결혼 했고, 그 러시아 분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국제결혼 어떻게 했는지 좀 그것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러시아는 현지 만남이 힘들 거예요. 러시아는 업체를 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우리가 지금 비행기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동선이. 베트남은 다이렉트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을 경유해서 가야 될 겁니다. 복잡해 이게. 제 추측인데 아마 업체를 쓰셨을 것 같아. 봐봐요. 여기 국제결혼 하신 분들 보면 고용주랑 사장이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남자분도 아셔야 되는 게 안 먹는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베트남 국제결혼 하신 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사연에 적진 않았지만 이분은 어떤 식으로 했냐, 이분은 그냥 아무나 만난 게 약간 전략적으로 됐습니다. 뭐냐면 막 베트남에 무조건 예쁜 사람 만나겠다 이게 아니라 좀 책임감이 강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분이 만난 베트남 여자분은 도시권 여자가 아니라 약간 좀 지방권 여자였어요. 지방권. 그리고 베트남 남자 별로 없는 데 있죠. 처녀만 있는데 그런 데를 노렸어요. 이게. 일부러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국 문화에 많이 답습했을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확실히 좀 그런 거 있어. 뭐냐면 요즘 뭐 베트남 국제내에서 뭐 도망가서 뭐 이렇게 이상한 데서 일한다고 하잖아요. 보면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좀 도시권에서 좀 이제 살았던 분들이 많아요. 베트남 도시권 같은 경우는 발달돼 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분이 일부러 약간 좀 지방에 이제 때묻지 않은 분들, 예, 그런 분들 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일부러 좀 나이가 좀 있는 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초혼 나이가 23세라고 합니다. 23세. 참고로 한국 여성의 초혼 연령은 32세입니다. 만 32세. 예.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24살이면 노처녀라고 합니다. 자기 입으로 여자들이 노처녀라고 합니다. 보통 21살, 22살에 결혼하는 게 국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살에 결혼한 케이스 있다고 해요. 18살, 19살.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상하게 보겠지만 이 나라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만 여자분이 24살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는 결혼이 급하다,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우리나라 여자분들 좀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 나이 때 결혼하면 다 말릴 거예요. 그 좋은 시기에 왜 결혼하려고 그래. 근데 과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 90년대는 24살, 3살에 결혼했습니다. 네. 저희 친구 부모님 보면 그 어머니가 18살에 결혼하신 분도 있어요. 아버지 20살에 결혼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여자쪽 지방 가가지고 그 남동생도 만나고, 남동생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남동생하고 그 어머니 되시는 분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분이 가자마자 알아서 이분이 다 식사 자리, 데이트 자리, 영화관 아니면 호텔까지 알아서 원격으로 다 해줬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분은 그냥 비행기 티켓값만 내고 베트남 가가지고 그 통역하신 분이죠. 그분들한테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돈 안 쓰고 이쪽 집안에서 식사, 데이트, 관광, 그리고 이 호텔 묵을 수 있는데, 그리고 공항까지 다 풀코스로 이분들이 다 서포트 해줬답니다.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분이 어땠냐 하면 봐봐 여기 나오죠. 태워주고 갈 때도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고 태워주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쪽 집안에서 다 리드했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한국에서 한국 남자가 컬처 쇼크죠. 이거 원래 남자가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여자가 너무 나한테 잘해주니까 감동 먹어서 100달러 있었거든. 100달러 100달러를 이제 남았는 거 있죠, 환전으로 남은 돈 100달러를 요거를 이제 여자한테 주면서 이거 필요한 거 있으면 써라, 안 줘도 된다 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뭐였냐 하면, 나도 솔직히 좀 놀랬어요. 뭐냐 하면, 그 자기가 힘들게 번 돈 내가 어떻게 쓰냐, 이 돈 내가 쭉 가지고 있겠다, 나 이 돈 안 쓴다, 꼭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달라 하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저번 사연에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으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아니 좀 웃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또 들을 수가 없네요. 어차피 타국 가서 듣습니까 이거를? 이 돈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쭉 간직하고 나중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돌려주겠다, 안 쓰겠다, 잘 간직하겠다. 야, 약간 옛날 우리 90년대 막 연애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감성이. 한국에 있으면 빨리 줘, 아싸 아싸, 이걸로 오마카세나 먹어야지 바로 나왔겠지. 아니면 100달러 주면, 이거 가지고 오마카세 어떻게 사 먹어, 한 300달러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지. 돈, 집, 자동차 모두 필요 없고 저만 있으면 된다. 야, 예비 처갓집에 가서 어른분들께 말씀드리니 저에게 우리 집을 도와주는 건 전혀 필요 없고 금전적으로 요구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장 행복한 건 내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딸만 행복하게 해줘라 라면서 허락을 해줬다. 그리고 부부끼리 아기를 가지기로 서로 협의가 되겠다. 그러니까 혼인신고하고 식은 나중에 올리고, 일단 이제 애 가지고 기본적인 부부생활 하겠다. 한국에서 막 이렇게 하라면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한국에 식도 안 올리고 애부터 가지자 하면 오케이 할 여자가 얼마 있을까요? 자기 미쳤어? 쪽팔려. 그게 뭐야? 나 이거밖에 안 돼? 나 사랑하지 않나 보네. 어디 가서 얘기해? 이거 누구한테 보여줘? 이거 인스타에 못 올리잖아. 인터넷 거 못 올리잖아. 날 가지고 노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베트남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베트남이나 다른 국가, 동남아 쪽은 어떤 게 있냐면, 그 결혼할 때 일자리를 좀 구해줘야 돼. 일자리를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결혼한 조건으로 한 월소득 200을 벌 수 있는 일자리 같은 거 있죠. 그런 일자리 남자 쪽에 좀 구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타지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일자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공단 쪽에 일자리 많이 구해줍니다. 아니 식당이나. 저분들이 일을 반드시 하는 걸 원해요. 아마 임신을 해도 출산하기 전까지 일할 겁니다. 저분들은 A가 태어나도 뭐 산후조리 안 가고 바로 일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쪽은 제가 알기로 산후조리 문화가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애 낳고 좀 쉬다가 몸 멀쩡해지면 바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나라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제 같이 살기로 결정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분도 근데 어떻게 했냐, 이분도 직장이기 때문에 시간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비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계획까지 잡아놨네.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아마 와이프분이 일하러 가고, 애는 아마 그 장모님이 비자 받아서 오나 보네요. 그런 경우 많아요. 베트남 국제 결혼하면
여자는 그냥 바로 일하러 가버립니다. 일하러 가버리고 그 장모님이 이제 비자 받아가지고 일정 기간 체류한 조건을 이제 애 돌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일할 수가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죠. 네. 베트남은 그런 거예요. 여자가 애 낳고 조금만 쉬고 바로 일하는 문화예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여자한테 너무 좀 가혹하긴 해, 맞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베트남 여자분들 자체가 뭔가 일하는 걸 굉장히 좀 행복을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지금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하는 걸 좀 제약시키는 사람들이 많잖아. 게으르고. 근데 베트남은 개발정상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일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베트남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여자가 앉아있는 거 못 받는다. 잘 때 빼고는 앉아있는 거 본 적이 없다. 이게 다 서가지고 뭐 자꾸 일한다거나, 네. 소파에 누워있는 거 이런 거 못 본대. 이게 뭔가 하고 있고. 이게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일을 못하게 막으면 안 돼요. 일을 못하게. 네.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일 하려고 그래. 그냥 집에 있어. 애나 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은 이러면 아 땡큐 이렇게 하겠지만 베트남은요, 나 무시하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가 원한다면. 네. 그러니까 일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일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분들은 아마 전업주부라는 마인드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업주부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 순간 직장 그만두고 애만 보고 집안일만 하고 이런 문화가 없어요. 그냥 여자가 애 낳고 그냥 좀 쉬다가 일하는 게 당연하다. 네.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옛날 90년대 80년대 그 문화라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절대 쉽게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공을 들여라 이 말이죠. 나이가 차다고 급하게 만날 생각하지 말고 몇 번 만나고 치울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나라. 네, 이거예요. 거기에 나가는 돈 절대 아깝다 생각하지 마라. 사실 돈은 많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이분도 아마 한 번 갈 때 왕복으로 100만원 넘게 깨진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 저도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100만원 넘게 깨지면 부담이 되지만 돈 좀 있는 분들은 이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투자라고. 그리고 하나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분 같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A 여자를 만나려고 A 여자하고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럼 B 여자를 만나면 돼요. 어차피 근데 그런 게 있대. 뭐냐, 베트남 공항을 가면 한국 남자를 만나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있대. 한국 여자하고 이제, 그러니까 한국 남자하고 어떻게 짝지어 보려고 있는 사람들 있죠. 아가씨들 이래요. 두리뭉거리는데 그러면 말 걸어보고 뭔가 호감이 있다가 뭔가 통하면 이제 그때부터 만남이 적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저 여자하고 안 됐어요. 저 여자가 안 되면 오늘 끝인가 보네 그냥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저 여자가 안 되면 또 B, A가 안 되면 B라고 하면 돼. B하고 안 되면 C하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명만 바라보겠다 그게 아니라 딱 쟤다. 난 쟤 안 되면 쟤 못 꼬시면 그냥 한국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쟤가 안 되더라도 선택지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호감 있고 통하는 사람 판단하면 된대요. 네, 이분 말로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된다. 예, 도와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돼. 이거는 근데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여가는 다 마찬가지야. 타지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외국 가서 혼자 가가지고 아는 사람 없이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들이 아무리 한국 능력 시험 봐가지고 한국어를 배워서 온다고 하지만 현지인들하고 언어 차이는 분명히 난단 말이죠. 정한 시간도 걸리고요. 결혼했지만 결혼하고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남편 하나 믿고 아는 연고도 없는 외국으로 왔기 때문에 아내분께 정말 잘해주세요. 잘해줘야 됩니다. 이 잘해준다는 게 뭐냐 하면 대화 많이 하고 심심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이제 외롭지 않도록. 예. 같이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해주고 예. 대화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국제공무원. 한국어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뭐 힘든 게 있으면 물어볼 사람 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밖에 없잖아요. 뭔가 막히거나 대화에 어려움이 있으면 물어볼 사람이 나밖에 없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자, 끝으로 베트남 여성도 점점 한국 여성화 되어간다는 말이 많던데 충분히 공감. 뭐 어쩔 수가 없죠. 현지화되는 거.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베트남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여성도 현지에 살다 보면 현지 사람 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도 생각해봐. 우리나라 사람도 한국 남자도 미국 가면 미국 사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저 누구야? 에드워닝처럼 아메리카 되는 거잖아. 건모에 되는 거잖아요. 건모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베트남에서 왔는데 10년 돼도 베트남 스타일 계속 고수한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가 무조건 문제가 아니에요.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국제기능 활성화 되는 겁니다. 그 K드라마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왜 K드라마 때문에 한국 남자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K드라마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국제결혼이 활발해지고 한국 남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K드라마 덕분이에요. 왜냐하면 베트남 남자들이 베트남 남자다. 베트남 여자들이 이제 K드라마 많이 보거든요. 한국어 배우기 위해서라도 K드라마 많이 봅니다. 안 그러면 한국 문화를 어떻게 할까? 한국 문화를. 한국의 어떤 의식주나 뭐 식습관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봐. 저 지금 한국어를 왜 배울까? 한국 드라마 좋아하니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권 나라 좋아하는 이유도 팝송이 좋아가지고 가수가 좋아서 영어 배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배우가 좋아가지고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어 배우고 영문학과 선택한 이유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저 영화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저 배우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영문학과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지. 아무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그 예비 신부분하고 잘 의논하시고 힘든 게 있더라도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사연 감사드리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래. 지금 국제결혼 흐름 말할 수가 없어. 예.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베트남 국제결혼이 나쁘다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베트남 국제결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국제결혼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국가의 국제결혼도. 아무튼 축하드리고 근황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